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9일 한글날 저녁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한 편씩 촬영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하기로는 중국 해군이 이번에 사고가 하나 났는데 중국 해군과 미국 해군을 한번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오후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 방송은 그날 이후에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만 보도할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사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2,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황을 정확히 이제 다 예측하거나 또는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 원인, 이 전쟁은 아주 심각한 원인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아침, 그 시간으로 아침입니다. 새벽에 지금 몇 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수천 발, 3천 발 이상의 미사일을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옛날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지금 날아갔고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한 전쟁 치고서는 1948년 이래 첫 번째 전쟁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아예 침략을 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영토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예 이스라엘 속으로 지금 진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선전포고를 공식으로 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놀라운 사건인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700명 이상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군인들이 다 포함해서 700명 이상이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히틀러 나치스한테 아주 인명 거의 절멸 상태에 있었습니다. 독가스로 죽고 수백만 명 죽었을 때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홀로코스트 이후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에 군사작전을 아이언 소드, 강철 소드는 칼이란 뜻이죠. 강철검 작전이라는 작전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그룹만의 전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해에 있던 미국의 지금 미국 군함 중에서 제일 신형 항공모함이 포드 클래스 항공모함인데 아마 그 배가 지금 이스라엘 부근으로 지금 항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또 예비군도 빨리 벌써 맞습니다. 한 10만 이상의 예비군 병력이 소집이 돼서 지금 가자 지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가자 지구보다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격퇴를 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쪽 사람들 중에서 체포됐던 사람들, 캡티브라고 그러죠. 몇 명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아마 팔레스타인 쪽은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전쟁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전 세계적인 싸움이 될지 모르는데 유엔 안보 이사회에서 회의를 긴급히 했는데 아무런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불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원하는
그쪽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보실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고 미국의 뉴저지주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거기 맨 끝에 자락에 그 가자 지구라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뭐 손가락처럼 길쭉하게 생긴 곳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는데 1967년에 전쟁에서 그 땅을 뺏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그냥 살게 놔두고 있습니다. 살게 놔두고 있지만은 뭐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걸 타이트하게 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당연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그 완전히 나오지도 못해 봉쇄해갖고 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적군인데 그럼 마음 놓고 나올 수 있게 하란 말이냐라는, 이스라엘 쪽도 맞는 말이고 뭐 팔레스타인 쪽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숨도 못 쉬면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그 땅덩어리가 뭐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뭐 정치 단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지도 보실 텐데, 이스라엘의 요 맨 남쪽에는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고 북동쪽으로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웨스트뱅크도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 때 장악한 곳인데 그곳을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도록 지금 놔두고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이 쪼개져 있는데 이게 이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근데 그 정치 체제도 지금 다르고,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단체를 하마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마스는 뭐 정부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정당이라고도 그럴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게 테러리스트냐, 거기도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정치 단체인데 거기에 뭐 문화적인 위ing도 있고, 위ing이라는 게 날개라는 뜻이죠. 하마스의 이제 뭐 선전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전투 조직이 있는데 그 전투 조직의 대표가 모하마드 데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하마드 데이프가 이제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 말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가 시작된 날이다. The day of the greatest battle to end the last occupation on earth.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YTN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세계에서 마지막 인종차별 정권인 이스라엘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혁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정권이라는 것이라기보다도 영문으로 나오기는 expel the occupiers and demolish the walls. 그러니까 점령자들을 expel, 추방하고 그리고 담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얘기고, The day of the greatest battle to end the last occupation on earth. 지구의 마지막 정복을 끝내기 위한 최대의 작전, 이렇게 뭐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뭐 유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이 사람들은 이란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이란이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바로 10월 8일 어제죠. 이란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고, 그런데 이란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개입을 하지 않고 보장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댈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알 텐데 이란의 해외 자산들을 미국이 다 동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정부가 최근에 달러로 60억 달러를 이제 현금을 쥐게 됐는데, 이게 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미국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한 지금 이스라엘은
벤자민 네타냐후라는 이분은 뭐 제가 그 미국 유학할 때 그때 그 미국의 대사로 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텔레비에서 거의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보던 사람입니다. 참 영어도 잘하고 아주 그 씩씩한 그 강성의 그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입니다.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살인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방송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거를 테러리스트가 murder, 그러니까 영어를 murder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그 전쟁 때 쓰는 kill이라든가 이런 대신에 그 murder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무지하게 분노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아기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것, 숨어 있는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이거는 참 그 무시무시한 얘기죠. 숨어 있는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를 전체를 지금 다시 정벌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만 그 대가는 참기 힘든 것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의 특징을 말했죠. 처음으로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선전포고한 전쟁. 그리고 194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서 싸운 전쟁. 그리고 홀로코스트 이후에 2, 3일 만에 7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이런 상황을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당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마스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한다면은 하마스는 그냥 뭐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무브먼트,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정당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족보상으로는 수니파 근본주의 그리고 군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조직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윙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날개란 뜻이죠. 하나는 소셜 서비스 윙, 하나는 군사 밀리터리 윙인데 바로 지금 밀리터리 윙에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죠.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가자 지구에서는 가장 실력을 갖춘 그런 정치 조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정치 조직을 이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나라도 있고 아예 테러리스트까지는 아니야라고 얘기한 나라가 있는데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나라가 캐나다,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이죠. 이스라엘,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이들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뭐를 하면 이건 다 테러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조금 달라요. 뉴질랜드, 파라과이 이 사람들은 하마스가 하는 거가 다 테러리즘은 아니다. 그 하마스 중에서 밀리터리 윙 거기서 행동하는 것만이 테러리즘이다. 뭐 그런 분류라도 이번에 테러리즘은 테러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한 나라들이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이란, 노르웨이, 카타르,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들은 이번에 그 행동을 테러리스트 행위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아무런 얘기도 못했지만은 2018년 12월 벌써 한 5년 전이죠. 유엔 총회에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정하지 못하고 실패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국제사회에서 지지하는 조직도 있고 반대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슬람의 일반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화해해서 잘 지낼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싸웠다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그 오래된 영토 문제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영토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영토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는 것이죠. 더하기 종교 문제. 종교 문제는 전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더하기 역사 문제.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영토 문제와 종교 문제와 역사 문제가 그냥 아주 최악으로 콤비네이트된 최악으로
합쳐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평화가 올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 온다가 답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평화가 와요.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든가 또는 팔레스타인이 다 없어지든가 할 때까지는 평화가 오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서로 싸우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야시르 아라파트라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테러를 행한 조직인데 바로 하마스는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조직입니다. 피에로하고는 반대했던 조직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분열이 아주 심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장악을 한 다음에 목표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써놨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고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From Israel의 occupation.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복자들로부터 옛날에 그 동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웨스트뱅크와 가자 스트립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여기까지 된 거라면은 혹시 이스라엘이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안 들어줄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어떤 테러 조직이 국가가 된다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전 그거는 만들어주기 힘든데, 거기까지만이 목표다라 그러면 혹시 또 타협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축출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 넣는 것이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수상 중에서 여자인데 골다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수상이 있죠.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아랍 국가의 대장 출신들 대통령하고도 맞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다툼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올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인종학살이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칼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네들은 다 죽을 거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죠. If the Palestinians lay down their weapons, there will be peace. If the Israelis lay down their weapons, there will be a massacre. 이스라엘 사람은 칼을 내려놓는 순간 다 학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유대인이 아랍인들과 싸우는데 비밀병기가 하나 있다. 그 비밀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We Jews have a secret weapon in our struggle with the Arabs. We have no place to go. 지중해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게 처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갈려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룹 데모하고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로서의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아무런 방위조약이 없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제대로 된 진짜 동맹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죠. 보니까 독일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진은 이스탄불, 터키에서 이제 터키는 당연히 또 아랍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겠죠. 지금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면은 그 꼭대기에다가 파란색하고 흰색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깃발이 청색 육각형 별이죠. 그래서 흰색과 파란색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서로 세계가 갈라져서 지지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이제 원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UN 국제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땅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동네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동네에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섞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에 국제연합 UN이 그 땅을 갈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 살고 이쪽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 지도 보시면 노란색이 팔레스타인 구역이고 그 초록색이 이스라엘 구역인데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점령한 땅인데 그냥 살라고 놔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된 상황이죠. 원래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골리앗은 거인으로 치는데 지금은 거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막 섞어서 살고 있는데 둘이는 역사적으로 원수고 종교적으로 원수고 영토상으로 원수인데 이것이 평화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수십 년 전 영화인데 엑소더스라는 영화,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인데 폴 뉴먼이라는 아주 미국의 명배우죠.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 송 해가지고 앤디 윌리엄스라는 또 유명한 이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나의 땅. God gave this land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This brave and ancient land to me. 하나님이 이 용감하고 오래된 땅을 내게 주셨네. 이런 뜻이겠죠. And when the morning sun,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reveals her hills and plains. 언덕과 들판이 이렇게 딱 나타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Then I see a land where children can run free. 바로 자기는 그때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땅을 보게 된다라는, 이거를 어떻게 무슨 계약을 맺거나 무슨 또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1967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1967년 6.1 전쟁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입니다. 조그만 땅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갖고 딱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시나이 반도라고 수에즈 운하 오른쪽으로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가 6만 평방킬로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10만이니까 대한민국의 60%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시나이를 이집트한테 주는 조건으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은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장악한 것이 가자지구, 그리고 웨스트뱅크, 그리고 지금 우리 자주 나오는 골란 하이트라고 해서 골란 고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골란 고원을 만약 이스라엘이 내놓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지를 어떻게 그냥 내줘요. 이런 걸 다 뺏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자기네들이 무슨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가자는 뭐 감옥처럼 딱 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로 나올 수 있도록 총든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다 양쪽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인용한 것은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일부러 양쪽 것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팔레스타인 사람은 6,407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308명, 그러니까 20배, 20대 1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 얘기를 하고 국제 정치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의미심장한 나라인데 여러분 마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마사다라는 뭐 그냥 한 지명 이름이에요. 지금 아주 유명한 지명이 됐는데 거기서 서기 72년부터 73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다 죽고 나머지 이제 이 몇백 명이 96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다 자살로 끝냅니다.
로마의 그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로마군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유대 나라죠. 전쟁을 했는데 유대가 거기서 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 사람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 하나도 안 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갔는데 갑자기 2000년 후에 와서 땅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1947년에 그 유엔이 땅을 나눠줄 때 팔레스타인 사람 땅 따로 유대 사람 땅 따로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겁니다.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유대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은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됐는데, 이 마사다라는 곳이 지금은 그 성지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성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받고서 정식 군인이 될 때 가서 선서를 그 마사다에서 한답니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관광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를 또 방문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가 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구약에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게 나일강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거기 시나이 반도도 다 포함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아마도 수십 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선을 긋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 지도를 보시면은 유프라데스 강하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 사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는 학자로서 아주 기특한 나라라는 게 뭐냐면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살아있다.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는데 국민을 유지해왔던 나라 유대인들 참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사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유대인이죠.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 참 세계적인 그 정신병리학자 유태인이죠. 칼 막스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 유태인이죠. 레온 트로츠키 소련의 공산당 유태인이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제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경제학을 만들어 놓은 밀턴 프리드만 그 사람이 또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 있죠. 이 사람이 그 어느 영화에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본 영화인데 이스라엘이 그 납치범, 그러니까 자기네 인질을 잡아간 우간다에 가가지고 인질을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오는 영화인데 엔테베 특공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엔테베 특공작전에 가서 장교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바로 벤자민 네타냐후의 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에. 근데 그 영화 내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이 특별 출연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맨 마지막에 그 특공대가 인질을 잡고 이스라엘 공항에 내릴 때 그때 이스라엘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담당하는 것을 보고서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인구 중에 한 2.5% 미만, 그러니까 2.4% 정확하게 760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다 잡고 있고 미국 학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에 10명이 유대인입니다. 10명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국무장관이 앤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국무장관이 키신저 박사죠. 키신저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대인에 반대하는 어떤 이 정책을 내놓는 정치가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음에 당선될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대인이 그 파워가 크죠. 미국이 유대인하고는 아주 그 막연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합니다. 왜 그런 시간을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월 14일 밤 12시 그때 이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초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너희가 국가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공격하겠다.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예, 미국이 딱 11분 만에 승인을 해줍니다. 48년 5월 14일 날 자정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그 새벽 0시 11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참 옆에 있는 그 막강한 아랍 세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건국에 트루만 대통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퇴임한 다음에 고맙다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불렀더니 이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그 만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는 그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많이 도움 준 그 페르시아 왕이죠. 내가 고레스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상한 거는 그 우리가 아이언돔이라고 그래서 그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뭐 수천 발을 발사하니까 그것도 참 뭐 뚫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미국 텔레비를 시장거리가 보면서 보니까 하늘에서 그 미사일이 이쪽에서 날아오는 것이 퍽퍽 터지는 걸 보니까 쏴서 맞히는 것 같아요. 맞힐 확률이 뭐 9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몇천 발을 한꺼번에 쏘니 방법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강경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확산될 것이 확실한데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이 갈라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헤즈볼라하고 그러면은 밑에는 하마스는 친구냐? 아닙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입니다. 저쪽은 아까 수니파라고 얘기했죠. 이슬람이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갈라져 있는데 그 둘이 사이가 나쁜 것은 이슬람이 기독교 싫어하는 것만큼 사이가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서로 마음이 같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네들이 합쳐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 역의 아랍 앞에서 또 버틸 수 있는 이유도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몇 명 어떻게 이런 것들은 뭐 다 이렇게 지나가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이거는 땅의 싸움, 역사의 싸움, 종교의 싸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결되기 힘들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 골다 메이어 수상의 그 말을 몇 개 인용한 것 듯이 정말 그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전쟁도 자기가 다 오라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다.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겠죠.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 나라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